안녕하십니까. 유튜브와 네이버 TV 가족 여러분들, 황금빛 세상의 가시야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대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달인데요. 막상 준비 없이 세무서 가면 엄청나게 세금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정규 중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1가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프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과소신고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개연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인 것이 위험합니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간 매출 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 시에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하여 큰 세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 부상금 제도와 관련해 신고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투명한 관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서 발행인데요.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매입한 자료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비용 입증이 되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것을 그대로 공제가 되므로 일반 과세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 카드 사용인데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써야 할 카드 종류가 있는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카드 종류가 중요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 사이트에 등록해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 현금 사용 증빙인데요.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도 가능하고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현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지만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다운 계약서인데요. 임대료를 다운 계약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임대료 중 일부를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련된 비용을 차려하지 못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의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년에 1200만원의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24%라면 280만원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다음은 경조사 비용을 보시겠는데요. 접대비는 중소개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 이상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를 지불했을 경우에 적격 증빙서령 없어도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용 인정은 과세 대상되는 소득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경비를 제하는 제도로
비용을 인정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경조사 내역을 잘 정리하여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꿀팁인데요. 부고장이나 청첩장도 증빙서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부고 또는 청첩장이 왔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서 프린트해 놓는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인건비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신고를 잘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갖춰 놓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지급보다는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일용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소득 비용 처리를 잘 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고용은 세금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서 29세 이하 청년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개인인 경우에는 약 1,0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명의 청년 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수천만의 절세 효과가 크게 됩니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등 요건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한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상공제를 통하여 연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축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세금이 적은데요. 사업의 구조 변경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등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 세금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장기적으로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이익 규모가 1억 5천만 원일 때에는 38%, 3억일 때 40%, 5억일 때는 42% 세율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당장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는데요. 세금은 항상 증빙서류가 필요해서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고 올해 절세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세금 절세에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